경남.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왜 가덕 신공항이냐고 얘기할 때 김해공항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소음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공항입니다. 이게 로테르담이나 상하이나 이쪽에 가면은 물류 가공 산업이 대단히 발전해 있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신항이 세계 2위 항만인데도 컨테이너 채로 왔다가 저장해놨다 그대로 다시 싣고 나가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배운 화물을 조포장을 하게 되고 가공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약 20% 정도의 항공화물이 발생을 합니다. 김해공항에서 항공화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물 운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덕 신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물류 가공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커피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케냐산 원두를 쓰고 있는데 로스팅한 커피를 팔 때 보면은 메이드 인 케냐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저머니로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두를 케냐에서 수입해서 자유무역 지역에서 로스팅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의 커피가 되는 겁니다. 원두로 들여왔을 때보다 가공해서 수출을 했을 때 커피의 부가가치가 350%가 아니고요 350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산의 자유무역 지역에는 커피를 가져오면 가공해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가공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번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만들어 주셔야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과 함께 동북아의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역별 전략과 함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가밀로 가고 있고 지방은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서서히 침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숫자가 17년에 16,000명이었다가 한 해 8만 명이 넘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남의 나라 일인 인재의 편중은 더 심각합니다. 중상위권의 20개 대학 중에 18개가 수도권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소멸의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SK 하이닉스가 구미와 용인을 놓고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용인으로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R&D 인재를 지역에서는 뽑을 수 없다라는 이유가 대기업의 공장조차도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도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창원에 있는 LG전자 사례인데요. 매출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까지도 세계 1위가 된 LG전자의 공장뿐만 아니라 R&D 센터도 창원과 서울에 나눠져 있습니다. 새로 인원을 연구원을 뽑습니다. 4분의 1은 서울에 남기고 4분의 3은 창원으로 내려보냅니다. 창원에 온 친구들이 이직률이 20%.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뽑지를 못하겠죠. 대부분 수도권 대학 해외 출신이거나 유니스트, 울산다기원이나 부산공대 정도. 그러니까 LG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으려면 서울로 가야 될 것 같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공장이 있는 창원에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전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전체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본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 62.2%가 수도권에 있는데요. 스타트업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2019년도에 투자를 100억 이상 받은 스타트업이 6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수도권이 92%입니다. 이 수도권은 10%가 안 됩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당연히 낮습니다. 수도권의 가밀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도 연간 31조 원에 달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혼잡 비용도 28조인데요. 이거는 역설입니다. 수도권의 전철과 철도 노선을 거미줄처럼 놓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혼잡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이런 소위 강력전철망을 애초에 놓지를 못하고 전부 차로만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건설해도 혼잡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서울에 와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연애, 결혼, 출산, 보육 여기에는 여유가 없는 거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21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유입되는 인구수가 2009년 4만 4천 명, 2019년에 3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2015년까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전략이 약화된 것도 문제지만 기존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에 가속화되는 집중현상, 과밀현상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도정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잘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도 간의 경쟁 방식의 공모 전략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력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어떤 경쟁을 하든 수도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배려가 없으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는 판판이 깨집니다. 이제는 기존의 균형 발전 전략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시도 간의 연합을 통한 권역별, 초강력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겠다. 몇 개를 묶어서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50.2%인데 일본이 34.8%, 영국 20.9%, 프랑스 18.2%, 독일 7.4% 이런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나라들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초강력 협력, 초강력 발전 전략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맨체스터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8개의 권역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6개 레지옹이 있는데 이걸 2016년에 18개로 줄였습니다. 행정 단위 자체를. 독일도 마찬가지고 11개 대도시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메가시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다국화되려고 하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메가시티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경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경남을 네트워크로 묶자 메가시티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처럼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뭉치고 컴팩트화하는 압축 전략이기도 합니다. 압축과 네트워크 전략이 동시에 있습니다. 부산은 커지는 건 아니냐 문제 제기를 가끔 있습니다. 수도권을 잘 보시면 서울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가 공간의 활용이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일단 생활권이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공간을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권역별 발전 양식이 불가능하다. 우선 동남권의 강력 대중교통망을 빨리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과 함께 다른 전략도 동시에 추진하는 공간을 혁신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산업과 경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쪽이 힘을 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을 만들어가자는 지금 우울경이 공동으로 제조업을 스마트화해 나가면 필연적으로 IT, ICT 인력, ICT 기업들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우울경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경남 따로 울산 따로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물류입니다. 동부가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핵심이 부산 항입니다. 그동안에는 공항하고 정말 연결되지 않으면서 환적만 하는 환적 화물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인 곳이 부산 신항인데 물류 산업을 물류경이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강남도 부산과 경남, 특히 경남의 남해안 한려수도를 연계하는 명품 관광 상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관광에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환경은 더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시도 부분 있겠습니까? 기후위기 대응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협력사업들을 경제산업 분야로 해나가야 됩니다. 경남!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전자에 제안을 한 건 지역 대학이 원인제를 양성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대학과 함께 커리큘럼도 같이 짜고 인재를 같이 양성하는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LG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역 혁신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지역에 17개 대학이 공유대학을 만들어서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 기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 양성 사업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그동안에 하면 되지 왜 안 했냐 하려고 노력을 해봤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도 만들어보고 그동안에는 권역별로 협의회를 만들면 정말 협의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만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메가시티에 가능한 거버넌스를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올 1년 동안 서울경은 광역특별연합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규약을 맺어서 어떤 사업들을 공동으로 할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감시를 위한 광역특별연합 의회도 함께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메가시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통한 소강력 협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이 강건을 불구경하고 있으면 지방을 소멸시키는 불이 수도권까지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지금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가교통발전위원회 관련 수행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과 함께 반드시 꼭 성공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입니다. 이사님이 공모제 방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산업부 따로, 중기부 따로, 국토부 따로 돈이 내려오다 보면은 광역 단위에서 묻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이게 지방이 주도하는 이런 유연한 협력을 하기가 돈이 없어서 못할 것이다. 일단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김교수 지사님 중심으로 부울경에서 이 성공 사례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부울경 꼭 성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광역 협력 예산들도 좀 중앙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메가시티를 광역 발전 전략으로 갈 때 시장 경제 논리로서 효율성 논리로서 가면 안 된다. 민주주의 옷을 입힌 시장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부에서 주민들과 광역 기초 지방 정부와 각 전문가들 대학이 함께 가는 이런 구조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온남 경남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남 경남.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Welcome to Gangnam, Joe.